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 결코 잠들지 않는 서울의 소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침실 안을 채우는 그 지독한 정적 때문에 뒤척여 본 적 있으십니까? 아내의 지친 등 돌림 뒤에 찾아오는 침묵. 한때 부산 하운데의 파도처럼 포효하던 젊음의 피가 이제는 힘없이 느릿느릿 흐르는 당신의 혈관 속 침묵 말입니다. 왕년에는 하룻밤에 3번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생각만 해도 기운이 빠지고 아침마다 아랫도리가 허전해서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이건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이건 한 남자의 정력, 그 자존심의 절규이자 임종 직전의 비명입니다. 당신은 헛된 약속을 파는 약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까? 그 비싼 인삼과 녹용을 얼마나 많이 마셨습니까? 결국 당신이 되찾으려 했던 것이 단순한 발기력이 아니라 당신 삶의 불꽃 그 자체였음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똑똑히 들으십시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당신의 아내가 매일 분주하게 움직이는 바로 그 익숙한 부엌 안에 꺼져가는 그 불씨를 다시 20살 때처럼 맹렬하게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한 스푼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집에 숨겨진 비밀병기라고 부릅니다. 식초 1스푼, 그리고 그것과 섞는 단 한 방울, 그것뿐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단 일주일 안에 당신의 몸은 다른 포효를 내지를 것입니다. 아침마다 자신감이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당신 아내의 눈빛은 더 이상 연민이나 피곤함이 아니라 놀라움으로 그리고 이내 불타는 갈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대체 그 기적의 한 방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끝까지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답이 공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바로 오늘 밤부터 더 축축한 새 장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서연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여기 항구 도시 부산에서 약 대신 음식으로 사람의 몸을 보하고 병의 증상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뽑아내는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지혜를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나이가 들면서 시들어가는 남성의 정력을 되살리고 밤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지긋지긋한 전립선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기적의 물 한 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발 맹신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식초가 좋다는 말만 듣고 마트에서 파는 값싼 공업용 식초, 청소할 때나 쓰는 것을 사다가 물에 타 마십니다. 저는 식도가 타들어 갈 뻔해서 응급실에 실려온 한 환자의 어깨를 붙잡고 소리친 적이 있습니다. 당신 몸이 실험실 비커입니까? 아무거나 막 집어넣게 제발 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것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드셔야 그게 명약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독약일 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저 김서연 30년 경참 전에 인천내 30년 경력의 한의사가 보증하는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방법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안의 호랑이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야간요의 고통카라모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 깊은 수심에 잠긴 얼굴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68살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평생을 국가를 위해 정직하게 헌신해 오신 분이지만 은퇴 후 그의 삶은 밤낮으로 그를 괴롭히는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 같은 한숨을 내쉬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1시간에 한 번, 어쩔 땐 2~3번씩 소변 때문에 깨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화장실에 가서 차가운 타일 위에 서면 한참을 기다리고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힘을 줘야 겨우 몇 방울씩 힘없고 비참하게 나옵니다. 보고 나서도 시원한 느낌이 전혀 없고 그 찝찝한 잔뇨감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매일 밤 그러니 낮에는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강인한 남자를 무너뜨리는 진짜 고통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쓰라렸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내에게 죄를 짓는 기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니 그 슬리퍼 끄는 소리,
문 삐걱거리는 소리에 아내도 덩달아 잠을 설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더니 한숨이 점점 늘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나 잠 좀 자자며 베개를 들고 작은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각방을 쓴 지 벌써 석 달이 넘었습니다. 원장님, 한때 가장 뜨거웠던 우리 침실은 이제 싸늘하기만 합니다. 아내가 저를 볼 때마다 그 눈빛에 더 이상 사랑은 없고 피곤함과 짜증만 가득합니다. 그 눈빛이 제 남은 자존심이라는 것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가시게만 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겁니다. 내 집에서 내가 죄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의 문제는 침실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쇠하고 자신감을 잃으니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그토록 좋아했던 친구들과의 등산 약속도 이제는 온갖 핑계를 대며 피합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턱까지 차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이 비참한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 볼 면목도 없고 친구들 만날 자신도 없습니다. 제 삶의 즐거움은 그 힘없는 소변 줄기처럼 다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박 선생님의 생기 없는 얼굴, 힘없는 목소리, 그리고 그의 손목에서 느껴지는 맥을 통해 그의 몸 상태를 진단했을 때 저는 단순히 병든 남자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 비극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의학의 관점에서 본 그의 몸은 생명이 서서히 썩어가고 있는 물이 고인 습지, 정체된 늪과 같았습니다. 물은 흐르지 못하고 흙탕물은 부패의 악취를 풍겼으며 온몸은 끈적한 노폐물인 습담, 시탄과 아스팔트처럼 끈적하고 죽은 피인 어혈, 유시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생명의 두 물줄기인 기, 키와 혈, 시에 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의 몸은 그 자신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꽃을 잃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가장 직설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몸은 둑이 터져 물이 들어찼지만 빠져나갈 길이 없는 논과 같습니다. 고인물은 독소를 만들고 식물의 뿌리는 썩어 들어가니 어찌 생명이 시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선생님께 필요한 것은 강력한 펌프로 억지로 물을 퍼내는 것, 즉 서양 의학의 방식처럼 거친 개입이 아닙니다. 선생님께 필요한 것은 막힌 물길을 뚫어주는 사람, 막힌 진흙을 부드럽게 긁어내어 물이 스스로 힘을 되찾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선생님, 몸 안에 썩어가는 늪을 다시 포효하는 강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수십 가지 약재가 들어가는 복잡한 한약을 처방하기에 앞서 저는 그에게 간단하지만 지극히 강력한 무기, 그 스스로 자신의 몸의 물기를 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공개할 식초 한 스푼과 참기름 한 방울의 기적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제 말을 듣고 초췌한 얼굴에 의심을 드러냈습니다. 원장님, 정말입니까? 부엌에 있는 흔한 식초와 참기름만으로 이 지긋지긋한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어 온기를 전하며 한치의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진짜 명의는 제가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명의는 선생님 몸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연 치유력입니다. 그 힘이 지금 노폐물과 막힘이라는 족쇄에 묶여 있을 뿐입니다. 저는 단지 그 위대한 의사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족쇄를 푸는 열쇠를 드리는 길잡이일 뿐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당신의 몸을 논밭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땅을 살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이 방법을 실천하십시오. 딱 3주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절망적인 눈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잃을 것도 없다매하는 심정으로 그는 제 말대로 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주 후 제 진료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분명 박 선생님이었지만 제가 처음 만났던 그 박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더 이상 힘없이 끌지 않았고
활력이 넘치고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얼굴을 뒤덮었던 그 어둡고 음산한 죽음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고 건강한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옥에서 막 빠져나온 사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3주 동안 꾸준히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일주일 만에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횟수가 서너 번에서 한두 번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나자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잔 날도 있었습니다. 깊은 잠을 잔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 기분인지 아마 겪어본 사람만 알 겁니다. 소변 줄기도 더 이상 비참하게 찔끔거리지 않고 힘차게 소리를 내며 나옵니다. 아침마다 몸을 짓누르던 돌덩이 같은 피로감도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저보다 더 기뻐합니다. 다시 한 침실을 쓰게 되었거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귀에 대고 자랑스럽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며칠 전에 정말 몇 년 만에 아내와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팔팔하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제 아들놈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 제 부름에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팽팽하고 뜨거운 감각. 원장님,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제가 다시 진정한 남자, 제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요. 대체 이 평범한 식초와 참기름 안에 어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기에 한 남자의 정체된 인생을 다시 흐르게 하고 메마른 사막에 꽃을 피울 수 있었을까요? 한의학의 지혜에 따르면 남성의 생식 및 비뇨기 기능에 근원은 간과 신신이라는 두 장기의 조화에 있습니다. 신신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뿌리이자 우리 몸의 원초적 에너지, 즉 전기 징치를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신장의 전기는 등잔의 기름과 같습니다. 기름이 마르면 불은 꺼집니다. 그리고 간은 장군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 전체의 기와 혈이 막힘없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지휘하는 위대한 전략가입니다. 간을 우리 몸의 교통총괄 본부장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고 이 한국 사회의 직장, 가정, 사회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 장군인 간은 스트레스를 받고 울체됩니다. 그의 기운이 억압되어 흐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강이울결, 간지유제이라고 부릅니다. 장군이 분노하여 파업을 선언하면 몸 전체의 교통 시스템은 마비됩니다. 혈액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탁하고 더러워지며 어혈유시에 일하는 미세한 혈전을 만듭니다. 이 독소 덩어리인 어혈. 이 더러운 진흙이야말로 당신의 전립선을 붓고 딱딱하게 만들어 요도를 압박하고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을 유발하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남성의 정력을 회복하는 핵심은 어느 한 곳을 자극하는 즉효성 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 가지 갈래의 전략입니다. 첫째, 분노한 간 장군을 부드럽게 달래고 그의 울체된 기운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둘째, 모든 길을 막고 있는 더러운 피, 즉 어혈이라는 진흙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전신의 혈액순환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길이 뚫리고 깨끗해졌을 때 고갈된 생명에너지, 즉 신장의 전기를 다시 가득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소박한 두 명의 식초와 참기름이 이 위대한 세 가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냈습니다. 첫째는 식초입니다. 한의학에서 식초의 신맛은 간에 경락으로 곧장 들어가 막힌 강의를 풀어주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식초는 마치 폭탄 처리반처럼 간 장군을 올가매고 있는 울결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해체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초의 강력한 유기산 성분은 오래 묵어 굳어진 어혈 덩어리를 녹이고 부드럽게 만들어 몸이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액체 형태로 바꿔줍니다. 식초는 바로 막힌 배수관을 뚫고 모든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워주는 부지런한 청소부인 것입니다. 하지만 길만 뚫는다고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깨끗하고 잘 닦인 고속도로에 에너지 가득한 좋은 차가 달리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급 차량,
그 영양 가득한 에너지가 바로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피를 보충하고 메마른 몸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최고의 보혈제, 부시의 지로 숭상해 왔습니다. 참기름에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 리그난, 비타민 E 등 수많은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이 새롭고 깨끗한 피를 만드는데 필요한 최고급 원료가 되며 동시에 혈관벽을 젊은 시절처럼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 청소부인 식초가 막힌 길을 뚫고 어혈이라는 쓰레기를 치우고 나면 최고급 윤활유인 참기름이 즉시 흘러들어와 깨끗해진 배관에 보호막을 씌우고 동시에 신선하고 에너지 넘치는 피로 그 안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식초가 먼저 길을 닦고 참기름이 뒤따라 영양을 공급합니다. 이것은 완벽한 협력 시스템이자 부활의 뜨거운 춤이며 썩어가던 늪을 강력한 강으로 바꾸고 남자에게 잃어버렸던 권능을 되찾아주는 기적입니다. 자, 이제 똑똑히 들으십시오. 그동안의 한탄, 잠 못 이루던 긴 밤들, 배우자의 싸늘한 등 돌림, 그 모든 것들은 일단 옆으로 치워두십시오. 지금은 과거를 한탄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입니다. 미래를, 당신이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활활 타오르는 아침을 되찾을 때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께 그 비밀 병기, 제가 회춘감로수 의우이춘간루, 슈이라 이름 붙인 그것을 제조하는 황금 비율과 방법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입니다. 당신의 혈관 속에 막힌 도랑을 모조리 준설하고 고갈된 에너지의 원천을 다시 가득 채워 넣을 신성한 의식입니다. 단순히 식초와 참기름을 섞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바로 그 아니란 생각이 수많은 사람들을 실패로 이끈 이유입니다. 당신이 어떤 식초를, 어떤 참기름을, 어떤 황금 비율로, 그리고 어느 시간에 마시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당신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심지어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의 부활로 가는 열쇠이니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 재료 선택. 이것은 당신의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고르는 시간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잘못된 무기를 고른다면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첫째, 식초입니다. 슈퍼마켓에 파는 물처럼 맑고 값싼 식초들은 당장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은 식초가 아니라 식초를 사칭하는 화학 물질일 뿐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살아있는 곡물, 즉 쌀이나 현미, 혹은 잘 익은 사과 같은 과일로 만든 자연 발효 식초를 사용해야 합니다. 식초병을 집어들고 탐정이 단서를 찾듯 뒷면의 성분표를 읽으십시오. 만약 주정지우징이라는 두 글자가 보인다면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화학식초,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알코올에 초상균을 주입하여 하루 이틀 만에 속성으로 만들어낸 공업용 제품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신맛, 영혼도 없고 영양분도 없는 가짜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식초입니다. 자연 발효 식초 또는 천연 발효 식초라고 명확하게 적힌 병을 찾으십시오. 이 식초는 시간을 먹고 자랍니다. 수개월의 발효 과정을 거치며 하늘과 땅의 정수를 응축합니다. 그 안에는 수백만 개의 살아있는 유익균과 효소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마실 때 그것은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청소부대이자 당신의 몸 구석구석으로 들어가 가장 완고한 노폐물 덩어리와 혈전을 분쇄할 세척전사 찬시입니다. 생명을 품은 식초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당신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둘째, 식초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참기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기적의 물 한 잔의 영혼입니다. 당신이 요리할 때 쓰던 그 진한 갈색의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참기름은 당장 버리십시오. 그 고소한 냄새는 파괴의 냄새입니다. 그것은 깨를 고온에서 볶아 여러 번 짜내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착취한 결과물입니다.
그 불에 타는 과정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전사인 귀중한 항산화 성분 대부분이 불타 없어집니다. 더 나쁜 것은 그 과정에서 벤조피렌이라는 치명적인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매일 자신도 모르게 독을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참기름 혹은 냉압착 참기름입니다. 호박, 후포처럼 맑고 옅은 황금빛을 띠고 갓 짠 신선한 깨의 은은하고 천가한 향기만 나는 기름을 찾으십시오. 이 기름은 저온에서 단 한 번만 압착하여 자연이 깨에 한 알에 부여한 모든 정수와 영양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액체 황금이며 대지의 정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사인 식초가 청소를 마친 후 당신의 혈관벽을 감싸고 달래고 치유할 부드러운 벨벳 담요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몸이 새롭고 깨끗하며 에너지 넘치는 피를 만들어낼 원료가 될 것입니다. 좋은 냉압착 참기름 한 병에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건강과 남성성을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두 가지 최강의 무기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당신의 인생을 바꿀 황금 비율, 그 신성한 의식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당신의 몸이 가장 원초적인 상태일 때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하십시오. 약 150에서 200ml면 충분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따뜻한 물입니다. 절대로 찬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복의 찬물은 이제 막 타오르려는 아궁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기혈을 수축시키고 모든 순환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따뜻한 물은 부드러운 포옹처럼 모든 세포를 부드럽게 깨우고 몸이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킵니다. 그 따뜻한 물 한 컵에 자연 발효 식초를 정확히 한 스푼 넣으십시오. 정확히 한 스푼입니다. 욕심을 부려 두세 스푼을 넣지 마십시오. 탐욕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너무 많은 식초는 위벽을 거칠게 자극하여 속쓰림과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스푼은 간 장군을 깨우되 그를 분노하게 만들지 않는 완벽한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 기적의 순간입니다. 그 잔에 냉압착 참기름을 정확히 한 방울 떨어뜨리십시오.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뭐라고요? 단 한 방울 그렇게 적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네, 단 한 방울입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참기름은 그 기운이 매우 강하여 하늘과 땅에 농축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단 한 방울만으로도 식초의 강하고 다소 공격적인 기운을 완벽하게 감싸고 그 산성을 중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길잡이, 즉 식초의 약효를 뇌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당연히 당신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그곳까지 몸의 가장 작은 세포 하나하나에 전달하는 운반선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방울은 인과 양, 양의, 쓸어냄과 자양분의 완벽한 균형입니다. 이제 작은 스푼으로 잔을 저으십시오. 작은 기름 방울들이 식초 물에 섞여 신비로운 옅은 황금빛 액체로 변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더 이상 그냥 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회춘 감로수입니다. 공복에 천천히 한 모금씩 음미하며 마시십시오. 눈을 감고 따뜻하고 새콤하며 부드러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위장으로 흘러들어가 그 재창조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왕이 불로장생의 약을 마시듯 이 한 방울 한 방울이 노화와 질병, 그리고 무력감을 씻어내고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마시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아침을, 그리고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의식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기 전에 저는 반드시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양심의 경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 방법은 강력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특히 심한 위염이나 윗궤양 혹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공복에 식초를 마시는 것은 자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위를 자극하고 더 손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매일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식초는 혈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식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당신의 주치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절대로 맹신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그 강점과 약점을 아는 것이 모든 건강과 부활의 시작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무모한 도박꾼이 아니라 현명한 전사가 되십시오. 당신이 약을 먹는 것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이것은 희미한 희망을 품고 쓰디쓴 알약을 삼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따라하기만 하면 당신의 몸이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황금 선언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법론이 아니라 당신의 아침을, 나아가 당신의 하루와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꾸도록 설계된 의도적인 행동들의 연속입니다. 이 의식은 당신이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서울이라는 도시 전체가 아직 잠에 취해 있을 때 시작됩니다. 제1단계 계문 카이맨, 몸을 깨우는 의식 눈을 뜨자마자 서두르지 마십시오. 침대에 잠시 누워 당신 몸의 존재를 느껴보십시오. 긴 밤이 지나고 당신의 몸은 잠든 궁전과 같고 식어버린 기계와 같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것을 부드럽게 깨우는 것입니다.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르십시오. 아주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십시오. 이 따뜻한 물줄기가 충성스러운 하인이 되어 몸이라는 궁전의 모든 방을 찾아다니며 밤새 잠들어 있던 위장, 간, 신장의 문을 두드려 깨운다고 상상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찬물은 적입니다. 그것은 충격이고 난폭한 침입이며 수축시키고 막히게 합니다. 따뜻한 물은 어루만짐이며 새로운 날을 위한 부드러운 초대입니다. 제2단계 조제 디아오 지 유리잔 속 의식 따뜻한 물을 마시고 약 10분 후 몸이 완전히 깨어나고 장기들이 일할 준비가 되었다고도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본 의식을 거행할 시간입니다. 따뜻한 물 150ml를 다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신신당부했던 자연 발효 식초 정확히 한 스푼과 냉합착 생참기름 정확히 한 방울을 넣는 두 가지 신성한 행위를 하십시오. 그것들을 잘 저으면서 잔안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은 더 이상 맹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과 양. 양의 결합이자 쓸어내는 힘과 자양하는 에너지의 조화로운 결정체인 영약, 링야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만을 위한 회춘 감로수입니다. 제3단계 복용 후용 운명을 바꾸는 음용법.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영약을 당신의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청량 음료처럼 벌컥벌컥 마시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먼저 잔을 코로 가져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식초의 상쾌하고 날카로운 향기가 당신의 뇌를 깨우고 잠의 마지막 안개를 걷어내게 하십시오. 참기름의 고소하고 따뜻한 향기가 당신의 신경을 진정시키고 이제 곧 귀한 영양분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신호를 몸에 보내게 하십시오. 다음으로 한 모금을 입에 머금으십시오. 바로 삼키지 마십시오. 고급 와인을 음미하듯 입안에서 가글하듯 굴려주십시오. 왜 그래야 하는지 아십니까? 밤사이 우리의 입은 가장 많은 나쁜 기운과 세균이 쌓이는 곳입니다. 이 행위는 식초의 힘을 빌려 몸의 관문을 깨끗이 정화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입안의 점막은 흡수력이 매우 빠른 곳입니다. 이렇게 입에 머금고 굴리는 것은 식초와 참기름의 좋은 기운과 약효가 위장에서의 느린 소화 과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구강 점막을 통해 혈액으로 직접 가장 빠르게 흡수되도록 하는 지름길입니다. 뇌와 다른 장기들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약 10초간 가글한 후 천천히 삼키십시오. 그 흐름, 부활의 약속을 품은 그 흐름을 느껴보십시오. 제4단계 활성화 H워징과 궁극의 행동,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마시고 나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입니다. 당신이 바로 다음에 해야 할 행동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열쇠이며
이 영약을 진짜 힘으로 바꾸고 그것을 심장이나 뇌가 아닌 당신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바로 그곳, 즉 당신의 아랫배와 하체로 보내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바로 30분 걷기입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회춘 감로수를 마신 직후 단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강남의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든 한강변을 따라 걷든 무조건 걸으십시오. 그리고 넋 나간 사람처럼 어슬렁거리며 걷지 마십시오.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른 걸음으로 걸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하체에 온전히 집중하며 걷는 것입니다. 허벅지 근육과 종아리 근육의 힘을 느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엉덩이 근육을 가볍게 조여주십시오. 힘차고 절도 있게 걸으십시오. 이것이 왜 그토록 생사가 걸린 문제처럼 중요할까요?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방금 마신 감로수는 영양 가득한 물이 담긴 댐의 수문을 활짝 연 것과 같습니다. 수문은 열렸지만 물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그것을 밀어줄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걷기, 특히 하체를 힘차게 움직이는 것은 바로 그 가장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한 걸음 한 걸음,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그것은 압력을 만들어내고 정화되고 에너지로 가득 찬 그 혈액을 아래쪽으로 당신의 메마른 논밭, 즉 아랫배, 전립선, 그리고 당신의 아들놈에게까지 펌프질해주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펌프질이 없다면 그 귀한 물줄기는 위장 언저리에서 맴돌다가 정작 필요한 곳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헛되이 배설되고 말 것입니다. 당신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지 마십시오. 걸으십시오. 펌프질 하십시오. 당신의 정원에 다시 생명이 깃들도록 물을 대주십시오. 제5단계 보양, 부양밤의 의식 만약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활의 과정을 가속화하고 싶다면 저녁에 잠들기 전에 작은 의식을 하나 더 추가하십시오. 저녁에는 이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대신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셔 꽉 짠 다음 당신의 아랫배, 즉 배꼽 아래 부위와 회음혈 고환과 항문 사이 주위를 찜질해 주십시오. 따뜻한 온기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수동적으로 그 부위의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당신이 잠자는 동안 회복 과정이 일어날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찜질하십시오. 그런 다음 침대에 누워 양손을 배에 얹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셔 배를 부풀렸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배를 꺼뜨리는 복식 호흡을 하십시오. 이 깊은 복식 호흡은 당신이 하루 동안 쌓아온 모든 스트레스와 울결을 풀어주고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할 것입니다. 잠이야말로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전기를 보충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모든 핵심을 담고 있는 한마디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잔의 물이 아니라 한 번의 결심이 당신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는다 한들 당신 스스로가 변하겠다고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꾸준히 걸으십시오. 걷기는 펌프일 뿐만 아니라 온몸에 막힌 길을 뚫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둘째, 충분히 주무십시오. 잠은 고갈된 당신의 전기를 채워주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무료 보약입니다. 셋째, 몸의 삶을 절제하십시오. 일과 음식에 대한 끝없는 탐욕, 그리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는 당신 생명의 불꽃을 꺼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이 세 가지 결심이라는 기반 위에 오늘 제가 알려드린 회춘감로수 한 잔을 더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맹세컨대 당신의 몸은 반드시 당신의 노력에 응답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당신의 무력감을 불태워버릴 작지만 강력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저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비밀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당신의 소중한 친구, 형제들에게 공유하여 단 한 명의 남자라도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고 아내의 미소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